제1차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를 주제로 김포시 의회가 주최하고 행정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5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개회 사회를 맡은 김포시의회 행정복지팀장 신미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김포 시민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김포시가 2024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된 후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교육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강민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메희 도시환경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권민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김현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대한노인의 김포시지회 이석영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 심상현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박은경 교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포사랑운동본부 임선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너나 우리 행복센터 이경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쪽에 계십니다. 다음은 발제자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허철규 마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정 김포시 학부모회장 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은화 김포시 교육자치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지원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을 모두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은 김종혁 의장님의 환영 말씀이 있으신 후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로는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김현주 의원님 주재하에 오은하 김포시 교육자치팀장님, 김지원 김포교육지원청 장학사님, 허철규 마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김민정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회장님의 순서로 지정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혁 의장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종영 의장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김포 시의회에서 준비한 이제 첫 토론회인데 앞으로 또 11일 날 우리 백학민 의장이 또 준비한 토론회도 있고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 의회 이제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모처럼 우리 이제 이석영 노인회 회장님은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의정자문 의회 의정자문위원님으로 아마 참석하신 거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계 현장에 계신 학부모 단체 등등 많이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만큼 김포시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하는데 구성원들 보니까 면면이 굉장히 선정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또 김포시, 또 학교 교장 선생님, 또 학부모 단체 등 그 현장에 계셔서 그 전문가로서 말씀드려 주실 부분, 또 토론에 굉장히 핵심 얘기들을 해주실 분들이 꼭 다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오늘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아마 오늘 주제가 이제 교육발전 특구 성과 비전인데 저희가 이제는 뭐 현재도 중요하지만 김포는 미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의회에서도 김포시의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역할 또 공부 연구해서 좋은 비전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큰 성과 있는 하루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하나 둘 손아트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제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김포시 교육 화이팅! 김현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희 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제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김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받으려고 소개했어요. 저 아까 사진 찍을 때 제가 이러고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는 지역이 안양시예요. 안양시민이고요. 그리고 저희 협성대학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 교육발전 특구 경기도에 7개 있잖아요. 경쟁 지역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 김포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외부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미리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보다 그 성과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 오늘 발표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교육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배경에서 시행됐고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교육부에서 이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전개하면서 1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뭐 선도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관리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는 이미 김포시는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기 북부의 다른 지역 가가지고 세미나에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기초자치단체예요. 김포시처럼. 의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것도 한 10분 늦게 오시고 엄청 실망했거든요. 오늘 여기 김포시 보니까는 의원님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진짜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몇 분 일찍 나갔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 김포 시민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향인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성과 관리입니다. 이 교육발전 특구가 시행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정책적인 배경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좀 떨어진 상태거든요. 뭐 0.78명까지도 얘기 나오고. 근데 특히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이 출산율이 수도권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연쇄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 유출이 돼요. 연쇄적으로 유출이 됩니다. 들어오진 않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살면 내가 여기에 애들 낳고 그리고 애들이 여기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인재로 성장하고 또 나중에 성공하고 여기 잘 되면 여기 뭐 정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 다른 데 가서도 성공하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이 있어야 이게 전제가 되어야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 지역이 또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로서 여러 가지 특구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이미 5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발전 특구, 그다음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라고 해서 라이즈 사업이라고 저희 대학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청이랑 협성대학교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어떤 걸 하냐면 예를 드는 건데요. 저희 대학에는 의생명과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사회의 의생명 바이오 기업하고 같이 교육과정을 짜요. 그 연구도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하고 우리 대학이랑 경기도청이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랑 같이 협력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시도 일정 정도 펀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가 완전 하나가 돼가지고 교육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그게 라이즈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회 발전 특구라 해서 경제 부분에서의 특구도 있고 그다음에 도심 융합 특구, 대한민국 문화 특구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 발전 특구예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맨 왼쪽에 위, 즉 경기도에서는요. 딱 7개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인 것 같아요? 남부입니까? 북부입니까? 다 북부 7개 지역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지만은 원래는 취지가 인구 소멸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진흥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김포시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북부 지역이라서 같이 특구로 지정된 것 뿐이고요.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율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거기다가 특구로 지정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조금 해요.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포인트. 이게 지금 특구로 지정된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되게 유리한 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 그리고 지역 이제 양성 이런 걸 도모해서 최종적으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애를 낳고 그리고 잘 기르고 그리고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도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뭐 돈 주고 도와주고 하는 형식이 아니고 지역이 주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교육 혁신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정주할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유기적인 연계,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자원들, 그리고 뭐 교육청, 그리고 김포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책무성,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해요. 1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거든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애를 기르고 여기서 성장하고 나중에 성공해서 다시 여기 이 지역 발전에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돌봄 체계예요. 지금 맞벌이 부부가 전국적 평균으로는 46%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들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이 돌봄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의존해 왔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보통 1시 반에 하교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4시 반까지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맞벌이 부부들이 몇 시에 퇴근합니까? 4시 반에 퇴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녁 7시까지도 뭐 이렇게 늘봄 학교라는 명칭으로 돌봐주겠다라고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애들이 저녁 7시까지 초등학교 그 같은 공간에서 하루에 거의 10시간 이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9시간, 8시간, 9시간. 원래 학교 시간을 1시 반으로 설정한 이유는 1시 반까지 애들이 학교에 머무르는 건 상관없지만 그 이후에도 머무르는 것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주지 중심의 돌봄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19년, 20년, 21년에 교육부로부터 의뢰받아가지고 그 온종일 돌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9년, 20년에 그 사업을 제가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돌봄 체계가 잘 갖춰진 뭐 우수 사례 같은 것도 이제 탐방해서 뭐 컨설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은 광명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광명시에서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요즘 아파트 이렇게 신축을 할 때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노인정 혹시 가보셨나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이 하나가 아니고 2개예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게 칸막이를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광명시에서 돌봄 센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입주자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혹시 이 2칸을 한 칸으로 합치고 한 칸은 좀 아이들 돌봄 공간으로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반대했다. 네. 찬성했다. 찬성이 좀 많네요. 100% 찬성이에요. 의외로 우리 생각에는 남녀 분리하는 걸 원할 것 같잖아요.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개실을 한 실로 합치고 그 한 실에다가 돌봄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애들이 학교를 1시 반에 마치고 뭐 4시 반, 뭐 7시까지 그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파트로 와요. 1시 반에 애들이랑 집단적으로 안전하게 있죠. 그리고 거기서 놀다가 6시 반 정도 되면 엄마 아빠 손잡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엄청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집 부근에서 지금 돌봄을 받잖아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편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피로감도 적지요. 같은 공원에서 막 7시간, 8시간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초등 돌봄 교실도 지금 아주 혁혁한 돌봄에 기여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모델로 돌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명명한 것은 사실은 거주지 중심의 돌봄 체계예요. 이런 것도 한번 김포시에서 여건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도 있고요. 지방시대위원회라고 중앙 차원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지금 지역 중심 돌봄 교육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뭐 다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것도 있고 뭐 지역 아동 센터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돌봄 센터 막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거든요. 심지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것도 운영을 해요.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교육 발전 특구.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야 될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교육 발전 특구. 특구입니다. 왜 특구냐면은 교육 발전은 특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이미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차별성 있는 건 뭐냐? 특구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역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특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김포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고 그래. 근데 예를 들면 산업 규제가 있어, 경제적인 규제가 있어, 도시 수도권이라서 무슨 규제가 있어, 그게 있어요, 진짜로. 수도권이라서 무슨 규제가 있거든요. 우리 김포시가 교육발전 특구로서 이 특구 사업을 하려는데 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우리 이거 풀어줘. 라고 하는 특례안을 의회에서 발굴을 하시고 교육부에다 제안을 하시잖아요. 교육부가 그거를 법률에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돌봄 같은 것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이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공간이 밖에 없으니까 다함께 돌봄센터가 학교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특례안을 발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는 4년제 대학 지금 없지요. 그 김포대학이 있긴 있지만은 근데 이게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를 풀어주세요. 완화해주세요. 특례로 인정해주세요. 이런 특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면 실제로 교육부에서 법률로 법제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다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러 개 이제 던지면 하나 정도는 채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늘봄 학교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유형 공립고라고 해서 이미 자공고 2.0 모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어떤 산업체가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산업체 직원들, 자녀들은 특례로 입학할 수 있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 혁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면요. 정부 예산을 보면 돼요. 예를 들면 100% 중에 교육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대략. 1980년대까지는 미사일 쏘고 전차 만들고 하는 방위 산업에 투입되는 방위 예산이 국방 예산이 1위였어요. 근데 지금은 단일 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교육 예산이에요. 물론 이제 뭐 보건, 고용, 뭐 의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묶음 그 예산은 보건 복지 쪽이 많아요. 복지. 근데 단일 예산으로는 교육 예산이 가장 많아요. 심지어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 재정 교육부문으로 확보가 돼요. 거의 예산 중에 세금 중에 5분의 1이 교육 예산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장장 최소한 16년 이상을 교육을 받잖아요.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학교 교실을 보면 너무 똑같아요. 정말로 사각형 그 교실 안에서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교실
교실 안에 있는 25명의 아이들이 예를 들면 수능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같이 있나요? 아니면은 따로 능력별로 반평성되어 있나요? 같이 있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같이 있어요. 제가 물론 이게 뭐 우열반 편성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교육기본법 제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처음 하셨지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25명의 아이들이 능력이 다 같아요, 달라요? 적성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1940년대 망명을 하면서 미국 교육이 그 당시에는 엄청 획일적이었거든요. 암송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걸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은 미국 교육은 물고기와 원숭이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미명하에 나무 오르기 경쟁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물고기하고 원숭이한테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나무 오르기 경쟁을 시켰어요. 똑같이. 이거 제대로 된 교육인가요? 아니죠. 물고기에게 매우 불리한 경쟁이죠. 적성이 다르고요. 소질이 다르고 흥미도 다르고 필요도 다르고 요구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거든요. 다르게 교육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한 명의 교사가 한 권의 교과서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25명 각각 적성과 소질이 다른 아이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혁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적성검사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적성검사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적성검사 받은 기억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적성검사 받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손을 안 드셨거든요. 몇 분 손 드시고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죠? 근데 제도적으로 다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맞죠?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안 받은 걸로 기억을 할까? 그 적성검사 결과를 활용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거의 다 안 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어떤 적성검사가 있어요. 제가 명칭은 말 안 하겠지만 그 추천 학과가 80개가 제공이 돼요. 그 80개가 뭐냐면 전자공학부부터 국어국문학과까지 제공을 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이거 쓸모 있을까요? 쓸모 없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행히 이제 AI가 등장을 했어요. AI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그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문항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적성검사는요. 고정형 적성검사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문항으로 적성검사했어요.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적성검사로부터 출발해서 이 아이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진로에 맞춤형 교육과정이 제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교학점제예요. 심지어 고교학점제에서는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신설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학교에 그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고교학점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 하에서 디지털 교육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김포시의 아이들 그 자기 진로 설계 그리고 탐색 그리고 그러한 진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아까 제가 우리 대학의 라이즈 사업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다 그러면은 직업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것인지 인재상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 인재상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들을 같이 설계를 해야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김포시에서 저한테 주신 교육발전 특구 모델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늘봄, 돌봄 센터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이비 학교 운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유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이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구의 뭐 선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본부에도 가보고 했어요. 아이비 연구를 옛날에도 했었어요, 직접. 근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게 그냥 아이비 프로그램 우리 학교에 그냥 도입하면 될 것 같지요. 아이비 학교에서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학교와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교과서가 없어요. 진도 뭐 이렇게 맞추는 이런 게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자료 만들고 매뉴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비 좋은 것 같아. 우리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문 학생들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포시는 전국이라든가 혹은 경기도에 비해서도 인구 이제 그 아동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건 매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김포시 수학 분석은 뭐 김포시에서 제공을 해주신 건데요.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다만 약점은 뭐냐면은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심해요. 제가 사실은 여기 김포시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마통이라고 해서 그 사업의 컨설팅 위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그 지역 분석도 했었고, 그리고 김포시에서 또 의뢰받아가지고 컨설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보니까는 북부 지역의 자원들이 좀 부족해요. 지역사회 자원들이. 접근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낮고, 그래서 북부 지역에 대한 좀 지원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남부 지역은 과밀학급이에요. 그래서 좀 집중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적인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 도시라고 하는 거는 한편에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약점이라고 이제 일종의 위험 요인인데 4년제 대학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하기 위한 특례안을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제도가 있고 정책이 있어도요, 그거를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책 목표는 설정을 해놨어요. 몇 년도에 어디까지, 몇 년도에 어디까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잘못돼가지고 추진이 안 됐을까 피드백 주고 해서 성과가 달성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례가 제안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의회랑 같이 김포시 교육청 같이 3자 연계해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발전 전략 아까 특구 5개나 있었잖아요. 거기에 혹시 지정된 게 있다면 그하고 이 교육발전 특구하고 같이 연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역 인재 양성 체제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 다문학생 지원, 그 다음 자군고 2.0,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교육 혁신의 토대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부분적으로 도입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AR, VR 활용한 교육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시범 학교들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많은 학교에서 이 디지털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토대를 발판으로 성과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과 관리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과 지표에 이런 게 있어요. 교사들 1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머물면 그거는 무의미한 지표예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교육지원청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김포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입 요소거든요. 만들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몇 권을 만들었냐? 2종을 만들었어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기만 하고 애들이 안 썼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재를 만들어서 교실에서 어떻게 쓸지 선생님들한테 연수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갖췄겠죠.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의미가 없어요, 이거로도. 연수만 받고 교실에 투입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활용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과정 요소고, 그 다음에 이 산출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것 같잖아요. 완성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제대로 안 가르쳤다면 의미가 없지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지금 선생님이 교실에서 가르친 게 아웃풋이고요. 어디까지 와야 되면 아웃컴까지 와야 돼요. 이 아웃컴이 뭐냐면 성과예요. 선생님이 그 교재를 활용을 해서 애들한테 가르쳤더니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의 읽기 능력이 사전검사에서 50이었는데 사후검사에서 70이 됐다. 이게 성과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김포시의 교육발전 특구는 완전히 성공하는 것이다. 지나친 욕심이긴 하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표도 개발하시고 관리를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김윤주 의원님의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으로 좌장을 맡은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함께 해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포시가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간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존의 학교 단위 중심의 사업 운영 방식을 넘어 교육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인구, 산업, 복지 등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즉 교육을 매개로 지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혁신교육지구나 미래교육 사업이 학교 중심의 교육 혁신을 목표로 했다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지역 발전의 전략축으로 삼는 제도적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전국 56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교육 비전과 혁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성과관리 체계를 본격화해 지자체의 참여도와 협력도에 따라 추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차등부여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국가 정책의 취지를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교육이 곧 도시의 성장 전략이다라는 확신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시개발, 산업정책, 청년정책, 돌봄정책 등 김포시의 여러 분야의 정책들이 교육을 중심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발전 구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는 교육 발전의 시범 단계를 넘어 김포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도시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 비전을 함께 그리며 정책과 행정, 교육, 시민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나눌 의견들이 김포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밑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토론의 개최 배경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성기 교수님께서는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국가정책 방향과 운영 지원 체계,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향 제언 등의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구조적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학교 안의 혁신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그리고 행정과 산업이 함께 연계되는 교육 생태계의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지역의 인구, 산업,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모델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 혁신, 자율형 공립고 운영 모델, 산업 연계형 특성화고 등 다양한 교육 실험이 지역 안에서 촘촘히 실현되어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단순한 사업의 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철학과 정체성이 담긴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교육 비전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의 순서는 정책 방향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그리고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적 관점을 대표해 오은하 팀장님께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해온 시의 정책 방향과 협력 구조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교육의 실제 현장을 대표해 김지원 장학사님께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향을 수립하면서 김포의 지역 특성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현장을 대표하여 마성고등학교의 허철규 교장선생님께서는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마성고가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강화하고 있는지, 이것이 교육발전특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김민정 회장님께서는 학부모와 시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김포교육의 변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이처럼 행정, 교육청, 학교, 학부모로 이어지는 이번 토론은 정책과 실행, 현장과 시민이 함께 김포의 교육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발제 내용의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컬 명품 교육도시 김포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오은하 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김포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김포시청 교육청소년과 교육자치팀장 오은하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포 교육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김포교육 발전특구의 성과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김포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하나 더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자라 다시 김포의 미래로 만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이것이 김포형 교육자치 모델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김포는 51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이자 시민 평균 연령 42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북권은 가밀학급, 북부는 학력 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등 교육 환경의 불균형이 큰 과제였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살고 싶은 글로컬 미래교육도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9개 과제를 수립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그 결과 김포시는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교육발전 특구를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비를 포함한 연 최대 60억 원 규모의 교육 재원을 확보하며 김포는 단순한 재정 지원 중심의 행정을 넘어 교육 자치를 실현하며 교육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책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김포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과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22개 돌봄센터 중 권역별 특화 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김포형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북부권 통진 지역은 과학 특화를, 외국인 학생이 많은 구례동은 제2외국어 특화, 체육관 내 돌봄센터가 있는 운양동은 스포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돌봄 모델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김포만의 대표 사업인 안심 동행 서비스는 아침에 간식을 챙겨주고 등교를 돕는 것은 물론 하교 시에는 선생님과 함께 돌봄센터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또한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함께 가주는 김포만의 세심한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평균 이용률 54%, 최고 75%까지 기록하며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개소한 아이발달 지원센터를 통해 발달 지원 아동의 조기 진단과 치료, 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20개소 환경 개선으로 돌봄의 질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처럼 김포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 모두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지역 돌봄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역량 공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김포시는 다문화 인구가 꾸준히 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시는 언어와 문화로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진읍 상호문화센터 내에 이주 배경 청소년 교육 거점을 조성했습니다. 교과 학습 멘토링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읍면동 가까이 배움터를 활용한 근거리 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으로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연간 600명 이상이 참여할 만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다함께 돌봄센터 원어민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돌봄과 외국어 교육을 결합한 글로벌 돌봄 모델로 센터별 영어 체험과 언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자신감과 흥미를 높였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권역별 영어 캠프와 세계 시민교육 등을 통해 800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했고 90% 이상의 만족을 보이며 참여형 시민교육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포시는 다문화 학생에서 일반 학생,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글로벌 소통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산업 인재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컴팩트시티와 환경재생혁신 복합단지 조성 등 신산업 개발이 활발한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창의 융합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와 협력하여 AI 소프트웨어 교육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우수작을 교육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과 연대생 학생 간 1대1 진로 멘토링도 운영해 진로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고와 마성고가 자유로운 공립고로 지정되어 AI 소프트웨어와 문화 콘텐츠 중심의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AI 교실과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김포형 AI 인재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직업 세계를 탐색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 최초의 진로교육 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직업 체험과 스타 멘토와 입시 전문가 특강을 운영했으며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90% 이상으로 박람회가 실질적인 진로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서관, 미디어 아트 특화 교육, 창의 융합형 메이커 스페이스 등 확대 운영하여 학습과 산업, 예술이 연결되는 김포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1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서 교육청, 학교, 대학,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9개 추진과제와 21개 세부사업을 성과관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5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제 김포교육은 이 성과를 기반으로 2027년 교육발전특구 정식 지정을 목표로 더 넓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가정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교육과 AI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으로 김포의 교육 지평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김포시는 교육이 단순히 행정의 일부가 아닌 도시 발전의 중심축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아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교육 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김포런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김포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다시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김포시는 교육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 학부모,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으로 밝아질 김포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은하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포시에서는 교육, 복지, 돌봄, 청소년 등 여러 분야를 하나의 목표 아래 엮어 학교와 학생,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김포라는 방향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포시가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원 중심에서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며 도시발전 전략과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교육이 시정의 핵심이라는 인식전환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이 6개 부서가 협력하여 21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높은 시민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앞으로 결속된 행정체계 속에서 김포 시민을 위해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로 만들어가는 김포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김포교육지원청 현장의 지원 전략에 대해 김포교육지원청 김지원 장학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담당 장학사 김지원입니다. 앞서 교수님과 그다음에 팀장님이 전반적인 큰 부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복된 부분은 좀 가능하면 생략하고 교육지원청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들으셨다시피 김포시는 아동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의 강점 요소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 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도시이고요. 반면에 읍면 지역과 도심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교육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시민의 한 36.6%가 타 지역 이주 의사가 있는 듯 정주 여건 불안함을 위협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그에 반해 환경재생혁신, 복합단지 조성, 도심항공교통 체제 구축, 한강 이 컴팩트시티 등 미래산업과 신개발 인프라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늘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하기 노력했습니다. 둘째, 외국인 및 다문화 학생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교육 체제 구축을 모색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재생혁신 복합단지 조성,
도시환경, 교통체제 구축 등의 지역고유 미래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지역식들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접경지로 이중 규제로 인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낙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만족도 제고 및 정적 개선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3대 추진 과제와 9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고요. 그 중에서 저희 김포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세부 과제는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1 늘봄 지원 조직 운영 및 늘봄 교실 재구성, 1-3 지역 특화 유보통합 선도 모델 운영, 2-1 아이비 학교 운영 확대, 2-3 글로벌로 통하는 미래 인재 교육 중에서 글로벌 다고 프로젝트 운영, 그리고 3-1 지역 특화 자본고 2점 영립, 특성화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추진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김포형 늘봄 프로그램을 3, 4학년 개발 완료 단계에 있고요. 보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늘봄 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 내 4개의 기관과 MOU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관에는 김포도예가협회, 아이스링크, 김포대학과 같은 학교 바깥의 기관과 연계를 하여 단순히 늘봄 교실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늘봄센터를 걸포초에 선정을 하였고 김포 호수초, 가연초, 향산초를 협력교로 해서 돌봄 해소 및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교를 대상으로 하여 늘봄 교실 공간 재구성 및 교육환경 미래화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보통합 선도 모델 운영입니다. 김포시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회성 개발 그 모델을 활용해서 김포만의 특화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용역으로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사업 설명회를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김포 유아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원아들을 진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3기에 걸친 치료 프로그램까지 직접 지원하는 데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유치원까지 지원 대상을 했으나 올해부터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서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IB 운영 확대입니다. 저희는 IB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중에서 후보학교가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IB 학교도 나름 등급이 있는데요. 관심학교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후보학교,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교로 가는데 관심학교는 IB 학교 말 그대로 관심을 가진 학교들에게 연수비를 지원해서 앞으로 후보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을 하는 방법인데 올해 상반기에 김포 대명초가 어떻게 보면 이 교육발전특구의 지역 소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서 IB 후보학교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외에도 관내 IB 희망교를 대상으로 해서 클러스터 구축 및 희망교 지원을 위한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다고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저희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초등학교 10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다고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사업들을 지원해왔고 지난 9월에는 김포 학생 융합체험 한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별로 박람회를 지원 중인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공고 2.0 운영입니다. 저희는 2개의 자공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고와 마성고가 있는데 김포고는 원도심지를 대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를 해주신 마성고는 읍면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인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소외된 학교일 수도 있는데 이 학교들이 단순히 그 지역적인 제한에 머물지 않고 자공고 입점형으로 선정이 되어서 학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시설 구축 및 비품 구입 지원을 하였고요.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컨설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평가와 지역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지역 내 협의를 이뤄나가고 있고 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협약형 특성화고입니다. 저희는 관내 김포과학기술고 1기교가 특성화고로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교육발전특구 사업 내 지정을 목표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경기도형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을 받았고요. 산업체 주제는 도심 항공교통 산업인재 육성을 주제로 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홍보를 위해서 지난 9월 융합체 한마당 홍보를 하였고요. 학부모 및 관심교를 대상으로 비전 설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향후 전략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저희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성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도 점검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증거 기반 평가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다시피 목표값을 설정하여 연도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가 도구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김포 시민의 정착을 위해 어떤 발전도를 보였느냐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영역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늘봉교실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9% 이용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용률이 적은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늘봉 학교의 대상이 이제 6학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1학년, 2학년은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용률인데 현재 7%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 목표치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9%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 공동교육과정 운영률도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공동교육과정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보급을 시작해서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후년까지 8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IB, 자공고, 협약형 특성화고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 제고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고민 지점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교육지원청으로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수용하는 부분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의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김포는 교육발전특구 추진 전략을 단순히 교육부 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를 통해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령 저희는 젊은 학부모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늘봉교실과 유보통합 공동교육과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또 한편으로 저희는 4년제 대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이즈 구축 같은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에서 하신 부분이지만 연세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연세대와 협약하는 AI 소프트 교육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학생의 성장을 개인의 문제를 남겨놓지 않고 지역이 함께 고민하는 사업입니다. 즉 가정에서 시작해서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우리 학생들이 높은 학업성 지도를 달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건전한 시민으로 커 나가서 결국에 김포 시민으로서 정조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 행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장학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학교나 행정이 주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별, 권역별, 지역별 등 학생의 성장을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의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며 학생들이 김포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김포 시민으로서 다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순환 구조이기도 합니다. 결국 장학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교육이 단지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 그리고 시민의식의 수준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미래인재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교육발전특구의 의미에 대해 마성고등학교 허철규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공교육 혁신, 지역 인재를 기르는 지자체의 역할을 바라며라고 부제를 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영광스럽게도 앉아있는 마성고등학교 교장 허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 와 계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김포에서 이제 김포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처음이 아니라 김포에서 이제 그동안은 부천에 있었고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년이 이제 훌쩍 넘었네요. 그동안에 저희 제자들이 당연히 학부모가 되어 있겠죠. 혹시 김포고에서 저한테 없으시죠? 제자 낯익은 분이 좀 계시는데 네 어쨌거나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주 11월 14일 수능입니다. 목요일. 네 수능 일주일 앞두고 굉장히 학교는 고등학교는 바쁘고 저희 학교도 역시 시험장 설치기로서 굉장히 바쁩니다.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이 바쁜 와중에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그 수능 이틀 전에라도 부르면 당장 와야 될 그런 자리라는 걸 오늘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의회가 주체가 또 주관이 돼서 하는 자리는 그동안에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이런 자리 기회가 없어서 이제 소홀했던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 또 지역 주민들이 얼굴에 비치는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교육 경력은 30년이 넘었고요. 그 신상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셔야 되지 않아요? 그죠? 마성고등학교 교장의 신상은 그렇습니다. 30년 넘었고 22년을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했고요. 교감으로서는 또 이제 그 중학교에서도 근무해 봤습니다만 주로 고등학교 교육을 입시 교육을 진로 진학 교육을 좀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는 모르는 것도 많죠. 중학교의 어떤 그런 모습들, 초등학교는 더 그렇고요. 저는 이 자리에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의 대표의 자격으로 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김포시가 감사하게도 그 세부 과제의 하나로 지정을 해주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교의 교장으로서 이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고 우리 학교가 얼마나 더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가를 좀 비전도 같이 공유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 말씀에 저희 학교 이야기를 당연히 예시로 섞어드림이 마땅하죠. 그죠? 그래야지 김포시가 얼마나 잘하고 있구나도 또 느끼고 가실 것 같아서 좀 어쩌면 이제 사실은 말할 거고요. 듣기에 우리 자녀 딸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마성고등학교 얘기만 한다라고 질책하지 마시고 한번 김포시의 정책을 어떻게 학교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좀 만들어 온 자료를 가지고 군데군데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공교육 혁신이라는 단어를 김포시에서 썼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지정과 함께. 그거는 이제 교육부의 정책 자체가 그래요. 자율형 공립고 2.0이라는 정책 자체가 공교육을 또 시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의 어떤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공교육 혁신이라는 단어를 김포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아니지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교육 혁신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관한 이제 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수기 과정에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걸로 생각되고 이 자리가 그 자리를 물꼬를 트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교육 발전 특구가 또 의미 있는 것은 지역의 정주 여건, 교수님이 발제 때부터 계속 우리 장학사님도 그렇고 오은하 팀장님도 그렇고 정주 여건이란 용어를 계속 쓰시죠. 떠나가지 않고 이 자리에 좋은 양질의 우리 치에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조건을 좋게 만들고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이런 정책을 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거의 기본에는 교육이 있다.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로 삼은 거 아닙니까? 교육을 기반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 다음에 그 교육받은 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서 또 자기 능력 역량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대대손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가 김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리는 모습입니다. 그 첫 출발점에 교육이 있다는 거고요. 그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야지 정주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선순환 체제가 돌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토론회의 그 성과와 비전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포시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선정은 김포시의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자료에서 밝혔고요. 교육발전 특구의 성공을 위해 시민으로서 그리고 김포시에서 교육자로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대단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맡은 바 수임을 다할 겁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혁신과 지역의 인재 양성을 통한 선순환 정주 생태계 조성이 목표입니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시의회가 지원하는 지역의 미래 교육의 설정은 학교와 학교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교육 중심의 형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즉 학교를 중심에 둔 공교육 지원 시스템이 공고해야 되고 내실 있게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 학교의 협력은 이러한 협력은 김포시 교육발전 특구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김포시의 교육사업은 약간은 아쉽게도 학교의 지원, 학교가 지금 펼치고 있는 그 교육청 중심의 정책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지원 분야에 충실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민의 합의를 통해 지자체 고유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김포시 독자적으로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 사업을 행하기에 앞서 학생이 미래사회의 삶을 잘 살도록 김포시민과 학교가 희망하는 교육혁신과 교육의 방향이 반영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김포시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미래교육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는 교육발전 특구의 개념과 목적에 충실한 의견이 토론자와 참여 시민 사이에 나눠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김포시가 그리는 미래교육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미래 양성을 위해 김포시민이 학교를 이해하는 방법과 또 김포시에 협력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김포시가 자율형공립고 이정교 운영교에 재정 지원을 아주 많이 하는데요. 단순한 비교하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영원이라고 본다면 그냥 단순 출발점이 저희 학교는 2025년도에 그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몇 억을 더 9억을 더 받았습니다. 9억은 학교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돈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기본 저희 학교가 이제 그 AI 중점 특화 학교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거거든요. 로봇 과학 학생 중심 로봇 과학 센터도 이제 특정 한 층에 개설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 시설을 기반을 마련했고 또 기자재도 완비해 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자재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즉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9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AI 로봇과학에 특화된 인재를 오로지 100% 학생 정원의 100%를 다 그 애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관심 있고 적성이 있는 진로에 적성이 있는 아이들한테 그 지원을 아주 빠방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건데요. 그 전 단계로서 올해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한 자료의 42페이지를 보면 그러한 것들이 AI라고 표시되기도 하고 융합교육 이런 단어도 좀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만은 실었지만 이 자유형 공립고란 지자체와 연관해서 지역 시민을 재원으로 해서 또는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밖의 대학을 재원으로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 형태입니다.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특목고의 수준 또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쉽게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일정 학점만큼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채울 수 있도록 특례를 받은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이들이 이제 장래에 대학 어떤 전공학과를 가는가에 굉장히 깊은 관여를 하게 되고 이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학교는 아직 지역에서 이제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애들이 경쟁적으로 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서부터 이 틈새를 엿보고 미리미리 와서 이 수혜를 받아서 졸업한 애들이 의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올해는 2학년 아이가 카이스트에 조기 진학이 확정됐습니다.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거듭 말씀드린 AI에 특화된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교육 과정을 좀 충실히 지가라는 친밀감이 돌죠. 그런 거는 이제 1학년 때부터 진로 상담을 하면서 지원을 해줘서 그래요. 누가 지원합니까?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 학생 수가 학급당 시내보다는 10명에서 15명이 적습니다. 깜짝 놀라죠. 한 학급당 20명 내외 또는 25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당 2명의 교사가 집중적으로 진로 집중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카이스트를 예로 들었는데 자기소개서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대학 가려면 아직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성과가 이제 지난해부터 나타났고 3년 전부터 지난해에는 카이스트 의대 수도권 중심의 의대도 있고요. 성과를 보이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 자유형 2.0이라는 어떤 지역 김포시하고 특화된 그런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연계되니 이제 자공고, 마성고에 입학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까지는 안 갈 겁니다. 물론 그죠? 여전히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라도 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 어쩌면 이제 앞으로 향후 1, 2년 내, 2, 3년에 마성고로 가는 마지막 막차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고입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고민 좀 해보신 다음에 올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면 제가 2029년 2월 28일까지 임기가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제가 딴 데 가고 이정 교장님이 약속한 거 어디 갔냐?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주구장창 내년에 입학한 학생부터 졸업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그런 교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좀 슬프고도 아쉬운 거는 지역이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교통 여건 안 좋고 맞아요. 저희 학교가 자공고 특례를 받아서 선생님들을 교사를 100% 모든 교사를 우수한 교사를 100% 정원의 100이라는 건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다 초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초빙을 하려고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우수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멀어서 안 오니 이 교육력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한테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애들이 들어와서 교육력을 골고루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잠깐 예시로 짧게 말씀드린 대학 입시의 성과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님 1인당 10명씩 20명씩 소문좀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정되게 입학 설명회를 위한 이 자료 마성고등학교 입학 설명서를 20부 한정으로 가져왔으니까 줄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니 돈 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9억 시작해서 내년에도 계속 받는 돈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쓰냐? 애들한테 쓰는 건데 어떤 형태로 쓰냐? 대학의 강사들이 와서 써요. 선생님들이 9억을 못 씁니다. 다 학교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전문 강사들이 와서 쓰는 거죠. 한 명당 1인 1기 프로그램이 있고 진로 마스터 클래스라는 그러한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애들한테 진로 집중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그럼 뭐 하냐? 일반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이제 그 허덕이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강사가 투입해서 그걸 하면서 나머지 시간에 진로 상담을 체계를 더 공고히 갖추어 갈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마성고에 지원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왜 마성고에 안 와야 돼요? 네, 거리가 멀어서. 그것도 역시 제가 시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또 여기 이제 참석하신 시의원님들과 굉장히 많은 도움을 갖고 조언도 받으면서 지금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 입학 공고 다 했으니까요. 맺는 말 하겠습니다. 이렇듯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발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김포시의 청사진 세부 사업 중 저희 자본고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또 김포시에서 더 발굴할 겁니다. 김포교육지원처가 긴밀히 협약하겠죠. 또 협의하겠죠. 학교랑 협의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게 이제 4년 단위로 묶여져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구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제안해 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특례도 또 발표가 되고 법령화되고 법제화되고 한다면 우리 김포시는 더 이상 이제 수도권의 변방에 있는 지역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저희 마성고 또 이제 김포고등학교도 같은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같이 지금에도 논의하면서 교육과정 체계에 대해서 이제 숙고하고 있거든요.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시청과도 더 협의하면서 그 AI 로봇 그게 무엇인가 그게 왜 먹거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가를 고등학교 단계부터 좀 잘 귀되게 자녀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김포시 교육특구 발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허철규 교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청원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그 교육발전특구 예산 중에서 저는 그 마성고등학교에 왜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사자원, 교수자원들이 네, 직접 오셔서 그 어느 쪽에 강의를 해주시나요? 그 저희들이 인공지능 파이썬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되게 어려운 과목이죠. 예, 그 과목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협약 대학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연세대학에서는 애들 특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연세대학하고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다 그 교육발전 특구에서 시작된 우리 그 자공고가 한 시에 2개 교가 지정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게 그 김병 시장님이 또 교육청의 그 교육장님하고 같이 또 프레젠테이션도 해서 어렵게 끌어온 우리의 좀 소중한 또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 잘 돼야 또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네, 그것 중에 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또 오늘 또 말씀을 해주신 그 마성고의 자율형 공립고 운영 사례가 김포 그 교육 발전의 중요한 실천 모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쟁의 중심에서 학교 운영을 넘어서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탐구 역량 강화, AI 로봇과 또 디지털 기반 교육과 그리고 지역에 함께 성장하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성고의 경험이 김포의 다른 학교들과 또 공유되기 위해서 지금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또 학교와 또 파생돼서 같이 또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포형 자율 협력 기반 또 미래 학교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현장 정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점을 연결하는 학부모 대표로서 김포시 학부모회장협의회 김민정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학부모회장 김민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아마 이제 몸이 막 찌뿌둥하고 머리에서 쥐가 좀 나실 것 같습니다. 잠깐 몸을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김포시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 특구 1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는 학부모를 대표해 현장의 시선에서 김포 교육의 변화, 성과, 그리고 향후 재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변화는 그동안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느끼는 첫 번째, 지역 책임 돌봄 체계의 정착은 단순한 보육 지원이 아니라 학습권, 안정권, 돌봄권을 통합한 복합 정책으로 맞벌이 가정이 많은 김포의 생활 구조에 최적화된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인재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학생이 단순한 지식 습득자가 아닌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문화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어 능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다문화 포용성과 세계시민 의식을 키우는 교육적 가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김포교육발전특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첫째, 학부모 참여의 제도적 정착입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시민의 참여로부터 나옵니다. 김포시 학부모회장 협의회는 관내 90개교 학부모회를 대표하며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를 잇는 협치형 거버넌스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습니다. 향후에는 단순한 자문이나 참여를 넘어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전 과정에 학부모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입니다. 도심과 읍면 지역 간의 교육 인프라 격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교육발전 특구의 예산과 사업이 접근성의 형평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돌봄, 예체능, 진로체험 등 학생 삶의 질과 직결된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재정 및 인적 기반 확립입니다. 특구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자와 지역 인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 지역 강사 및 학부모 강사 양성, 대학 기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김포역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는 김포가 나아갈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세종시는 학교 밖 배움터와 마을 교사제를 통해 학교 수업과 지역 체험을 연계한 마을 교육 공동체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김포도 문화시설, 도서관, 기업, 농업시설 등을 활용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가르치는 김포형 배움 생태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AI 융합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사 연수, 학생 창의 프로젝트, 산업체 협력 교육을 통한 운영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김포 또한 김포대학교, 김포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해서 드론, 메타버스, 스마트 농협 등 김포의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 연계형 미래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학부모, 교원,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피드백 플랫폼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처럼 시민 참여형 교육 정책 모델은 김포가 추진 중인 학부모 중심 협치 모델로 맞닿아 있으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참여형 교육도시 김포가 완성될 것입니다. 김포 교육발전 특구 비전은 아이들이 김포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다시 김포로 돌아와 지역의 주체로 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산업, 문화, 복지, 도시계획과 긴밀히 연결된 통합형 교육생태 도시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도시성장 전략과 연계된 미래교육 허브를 구축하고 지역성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갖춘 글로컬 교육도시 김포로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넘어 학습, 문화, 돌봄이 어우러져 교육 복합 공간을 조성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포교육발전특구는 단순한 교육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혁신 프로젝트이자 지역 공동체 회복의 플랫폼입니다. 아이 한 명의 성장은 한 가정의 희망이며 그 가정의 행복이 곧 김포의 미래입니다. 김포시 학부모회장 협의회는 학교 교육지원청, 김포시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정책이 행정의 언어를 넘어 시민의 언어로 작동하고 학생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김포형 미래교육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부모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교육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발전 특구,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김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은 김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김포 교육발전 특구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 교육발전 특구가 걸어온 성과와 궤적,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비전 방향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토론회가 굉장히 뜨겁게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아까 그 시작쯤에 처음부터 이제 바로 좀 우리가 속개가 굉장히 빨리 됐어서요. 진작에 와서 앉아 계셨었는데 좀 한번 내빈 소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의 교육발전 특구의 전체의 시장님 바로 밑에 그 교육발전 특구의 전체 수장이기도 하십니다. 그 교육문화국의 신승호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어떻게 지금 토론자분들 토론이 다 끝났는데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제 발제에 대한
어떤 뭐 지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각자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점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토론자들의 말씀은 오히려 이제 김포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리고 비전을 잘 제시해 주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포시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뭐 50만 인구 뭐 그 정도라고 말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00만 넘어서 김포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될 정도로 사실 인구 잠재력이 아주 충분한 그런 지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아까 지역 격차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일단 남부에 풍부한 지역 자원들 갖고 있고 이제 북부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뭐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같은 것도 북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체계를 갖고 자원도 투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교장 선생님도 말씀을 잘 하셨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무슨 새로운 시범 사업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농어촌 학교부터 투입을 해요. 오히려 이제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열악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해서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지역 사회의 특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 그런 것들을 살린다면은 충분히 다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발전시키도록 같이 협력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교육부의 이 교육발전특구 컨설팅 위원이기도 한데 다른 지역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김포시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또 선도 지역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앞서 뭐 다 토론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다 지키는 그 시민분들은 처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이제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을 이제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변화와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그리고 행정의 통합적 정책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시민의 참여가 어우러져 김포형 교육발전특구의 토대가 단단히 다져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부터가 진정한 출발입니다. 이제 김포교육은 그동안의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를 넘어 교육 생태계와 미래교육의 철학을 정립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시민과 아이들이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참여를 좀 오늘 해주시냐면요. 물론 다른 토론회처럼 뭐 한두 분 손을 들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토론회 책자의 앞 표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그 QR코드를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부해드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팜플렛을 참고해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가운데 한번 보세요. 펼쳐서 있으시나요? 네. 가운데를 보시면 교육발전 특구 관련 다양한 사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걸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이 사업들 한번 찬찬히 보시면 오늘 이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도 잘 들어져 있습니다. 모두 거의 다 담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걸 한번 찬찬히 보시고 여기에서 더 확대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추가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신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토론회와 관련된 의견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평소에 학교나 또 교육청 또는 시청 그리고 김포시 의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 란을 한 4개에서 5개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그 QR코드 안에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치고 들어가면 요 질문사항이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그 소중한 의견들은요. 김포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끝난 이후라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김포시의회는 정책을 점검하고 행정을 지원하며 시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며 오늘 논의된 방향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포 교육이 곧 김포의 그 브랜드가 되고 김포에서 배우는 곳이 곧 자부심이 되는 김포형 교육도시 모델을 만드는 일, 그 비전 실현을 위해 저 또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성과에서 비전으로 나아가는 김포교육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함께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